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바른 길을 가던 이를 그릇된 곳으로 이끌기 십상이지요. 윤대근이라는 사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때 홍가의 창고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윤대근이었습니다만 누명을 쓰고 쫓겨난 뒤로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곡식을 훔쳤다는 억울한 죄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외쳐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천한 머슴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쫓겨난 윤대근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 눈앞이 아득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술에 취한 사내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홍가 담장이 워낙 낮아서 말이야. 넘기만 하면 금은보화가 즐비하다니까. 그렇지. 게다가 계집종 하나쯤 붙잡아 몸값을 받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윤대근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번쩍 든 것이 아니라 더욱 흐려진 것이었지요. 굶주림에 지친 그는 그 헛소문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여종 하나만 데려다 몸값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럼 나도 다시 살 수 있을 게다. 그날 밤 달도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윤대근은 홍가 담장 앞에 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지요. 그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홍가 안채는 고요했습니다. 윤대근은 숨을 죽이며 안채로 들어갔지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이의 입을 막고 급히 업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났지만 윤대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는 업은 이를 데리고 담장을 다시 넘어 산길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윤대근이 며칠 전부터 머물던 허름한 움막에 도착했지요. 그제야 윤대근은 업었던 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움막 안으로 스며들자 윤대근은 비로소 자신이 데려온 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지요. 그 순간 윤대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데려온 이는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마님이었지요. 바로 홍가의 안주인 홍진령 마님이었습니다. 홍진령 역시 놀란 눈으로 윤대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막고 있던 헝겊을 벗어내며 조용히 말했지요. 윤대근이로구나. 마님을. 윤대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종을 데려와 몸값을 받겠다는 어리석은 계책이 이토록 큰 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양반과 마님을 납치한 죄인이 되어버렸지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어. 윤대근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마님을 모시고 돌아가 용서를 빌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때 홍진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하거라. 소리 지르지 않을 테니 일단 내 말을 들어보아라. 윤대근은 고개를 들어 홍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차분했지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다만 지금 당장은 홍가로 돌아갈 수 없구나. 마님, 그게 무슨. 말하자면 길다. 일단은 여기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자꾸나. 윤대근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진령의 말투에는 묘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도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빛은 점점 밝아졌고 움막 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잘못된 한 걸음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움막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쳤지요. 윤대근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홍진령을 바라보고 있었고 홍진령은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찌 감히 마님을. 윤대근이 다시 용서를 구하려 하자 홍진영이 손을 들어 그를 말렸습니다. 그만하거라. 내 사정이야 짐작이 간다. 굶주림에 지쳐 그릇된 생각을 품었겠지. 마님께서 어찌 그리 너를 기억한다. 홍가 창고에서 일하던 성실한 일꾼이었지. 곡식을 훔쳤다 하여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그게 참말이더냐? 윤대근의 눈에 억울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소인은 단 한 톨도 훔친 적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꿰매에 빠진 것이지요. 홍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지요. 그럴 줄 알았다. 창고 별감 최태로 내 남편이 저지른 일이겠지. 예. 윤대근은 깜짝 놀라 홍진령을 쳐다보았습니다. 홍진령께서 남편의 잘못을 이토록 담담히 말씀하시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홍진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태로는 창고 별감 자리를 얻은 뒤로 달라졌다. 곡식을 몰래 빼돌려 제 배를 불리고 그 흔적을 감추려 죄 없는 이들에게 누명을 씌웠지. 너뿐만이 아니었다. 마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오래전부터 알았다. 장부를 살피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밤마다 몰래 곡식을 내가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지만 남편을 고발할 수는 없는 일 아니더냐. 윤대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홍진령께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계셨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마님께서는 어찌하여 지금 홍가로 돌아가실 수 없다 하셨습니까? 홍진령은 움막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산새 소리가 들려왔지요. 최태로는 나를 거추장스럽게 여긴다.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게다. 어쩌면 이번 일을 빌미로 나를 없애려 할지도 모른다. 설마 그럴 리가.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당장 돌아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처지를 생각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한참 뒤 윤대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도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천한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을 푸는 길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다. 최태로가 저지른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하오나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홍진령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증거만 있다면 말이지. 증거라면 장부가 있다. 최태로가 몰래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 남아있는 장부 말이다. 그것만 관아에 넘기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윤대근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떨구었지요. 장부를 어찌 구하겠습니까? 홍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은닉 창고가 어디 있는지, 장부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 홍진령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서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어. 우선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마님. 소인이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고맙구나. 그리고 예, 마님.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라. 나 역시 너를 관아에 넘기지 않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각자의 억울함과 아픔을 품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약속하겠습니다, 마님. 나 또한 약속한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움막 안 두 사람은 각자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잘못된 인연으로 만났지만 어쩌면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속의 낯선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요. 진실을 향한 험난한 길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주인이 밤사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온 집안이 술렁였지요. 하인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홍진령의 행방을 찾았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정작 남편인 최태로의 모습에서는 다급함이 보이지 않았지요. 최태로는 사랑채에 앉아 차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달려와 보고를 올려도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별감 나으리 아직 마님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대로 두면 큰일입니다. 관아에라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태로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지요. 서두르지 마라. 아마도 친정 쪽으로 가셨을 게다. 곧 돌아오실 것이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하오나, 내 말대로 하라. 최태로의 낮은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하인이 나가자 최태로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찾는 신용만 하면 된다. 어차피 돌아올 리 없으니까. 그의 눈빛에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홍진령이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홍가의 소라는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바로 여종 매월이었습니다. 매월은 홍진령을 어릴 적부터 가까이서 모셔온 몸종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님이 그저 사라졌다고 믿을 수 없었지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매월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최태로가 홍진령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싸늘해졌던 것,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던 별감의 수상한 행적들, 그리고 마님께서 홀로 장부를 들여다보시던 근심 어린 얼굴까지.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매월은 결심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박도식 원님께 사실대로 고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매월은 몰래 홍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나와 관아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지요. 관아에 도착한 매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께 아랠 일이 있습니다. 홍가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전이 매월을 이끌고 원님 앞으로 갔습니다. 박도식 원님은 매월의 급한 표정을 보고 물었지요. 무슨 일이냐? 천천히 말해보거라. 마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별감 나으리께서 이상하게 행동하십니다. 마치 마님을 찾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월은 그간 보고 들은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최태로가 밤마다 창고를 드나들던 일 곡식이 이상하게 줄어들던 것, 그리고 마님께서 불안해하시던 모습까지 모두 말했지요. 박도식 원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매월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알겠다. 내가 알아보겠으니 너는 아무 말 말고 돌아가 있거라. 혹여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다. 예, 원님. 매월은 고개를 숙이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지요. 이제 원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도식 원님은 매월이 나가자마자 신뢰하는 아전을 불렀습니다. 홍가를 은밀히 살펴보도록 하라. 특히 창고 쪽을 주의 깊게 보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관아의 사람들이 몰래 홍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최태로는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는 여전히 홍진령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 믿으며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홍가 안팎은 겉으로 보기엔 소란스러웠지만 속으로는 음모의 고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숨기려는 고요였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밝히려는 고요였지요. 바람은 잦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대근은 홍진령을 마을로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지요. 이대로 산속에 머물러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윤대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홍진령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하오나 마님께서 이곳에 더 계시면. 윤대근, 내 말을 들어보거라. 홍진령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대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나는 지난 밤 많은 생각을 했다.
그냥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산다면 최태로의 악행은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이 너처럼 억울한 누명을 쓸 것이다. 윤대근은 홍진령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은닉 창고의 위치와 장부가 숨겨진 곳을 말이다. 홍진령은 품속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여기에 적어두었다. 홍가 뒤편 대나무 숲 너머에 작은 움집이 있다. 그곳이 최태로가 빼돌린 곡식을 숨겨두는 곳이다. 그리고 사랑채 마루 아래 셋째 널빤지를 드러내면 장부가 나올 것이다. 마님께서 어찌 그런 것까지. 남편이 밤에 나가면 나도 뒤를 밟았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사랑채를 살폈지. 장부를 보았을 때 손이 떨렸다. 이토록 많은 곡식을 빼돌렸다니. 홍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대근은 그녀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이것을 관아에 넘겨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진다. 하지만 마님, 어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밤에 홍가로 들어가 장부를 가져오거라. 내가 적어준 대로만 하면 된다. 윤대근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홍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요. 그때 홍진령이 덧붙였습니다. 두렵겠지. 나도 두렵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곡식을 빼돌려 제 배만 불린 자를 그냥 둘 수는 없다. 윤대근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홍진령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었지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홍진령은 또 다른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억나는 대로 적어둔 장부의 일부다. 만에 하나 장부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윤대근은 두 천조각을 소중히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관아에서는 박도식 원님이 은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월의 진정을 받은 뒤 원님은 밤마다 사람을 보내 홍가 주변을 살피게 했지요. 원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전 하나가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밤마다 홍가 뒤편 대나무 숲으로 사람이 드나듭니다. 횃불을 들고 무언가를 나르는 것 같았습니다. 뭘 나르더냐? 자세히는 보지 못했으나 큰 자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곡식 자루로 보였습니다. 박도식 원님은 턱을 쓸었습니다. 매월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지요. 더 살펴보거라. 그리고 혹시 장부 같은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아전이 물러나자 원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홍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마님은 어디로 간 것이며 별감은 왜 찾지 않는 것인가? 원님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지요. 그날 밤 윤대근은 홍진령이 적어준 천조각을 품고 홍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어둠이 그를 감싸주었지요. 홍가 담장 앞에 선 윤대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윤대근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홍진령이 알려준 대로 사랑채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진실을 밝힐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대근은 사랑채 마루 밑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지요. 홍진령이 알려준 대로 셋째 널빤지를 드러내자 그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작은 책자 형태의 장부가 천으로 쌓여 있었지요. 윤대근은 손을 떨며 그것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분명 곡식의 출입을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이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윤대근이 장부를 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의 발소리가 사랑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놈을 잡아라. 외침과 함께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윤대근은 화들짝 놀라
장부를 품에 넣고 달아났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홍가의 하인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윤대근은 담장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도둑놈이다. 잡아라. 가까스로 담장을 넘은 윤대근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품속의 장부를 확인했지요.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한편 관아에서 은밀히 파견된 아전들도 그날 밤 홍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편 대나무 숲을 살피다가 작은 움집을 발견했지요. 여기로군. 아전 하나가 조심스럽게 움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곡식 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관아의 도장이 찍힌 자루도 보였지요. 이건 분명 광곡이다.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할 곡식을. 아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매월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곡식 자루 몇 개를 증거로 확보하고 은밀히 물러났지요. 하지만 최태로 역시 그날 밤의 기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냉소를 지었지요. 또 왔구나. 윤택은 그놈이겠지. 최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홍진영이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고 윤대근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끼를 놔둔 것이었지요. 좋아. 이제 두 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겠구나. 최태로는 신복 하인 몇을 불러 모았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라. 움막이 있는 곳을 찾아 여자를 데려와라. 조용히 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태로는 납치 소동을 빌미로 홍진영과 윤대근을 한꺼번에 죄인으로 만들 계획이었지요. 홍진영은 정조를 잃은 여인으로, 윤대근은 납치범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대근이 장부를 들고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움막은 텅 비어 있었지요. 마님, 마님. 윤대근이 다급히 홍진영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움막 안을 살펴보니 땅바닥에 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홍진영을 억지로 끌고 간 것이 분명했지요. 안 돼, 마님을. 윤대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장부를 품에 꼭 쥐고 홍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홍가에 도착한 윤대근은 담장 너머로 안을 살폈습니다. 대청마루에 홍진영이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최태로가 그녀 앞에 서서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대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둘 다 끝장날 것이 뿐이었지요. 그때 장터 쪽에서 등불이 보였습니다. 관아의 군졸들이었습니다. 박도식 원님이 직접 이끌고 오는 것이 보였지요. 원님은 은밀히 모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마침내 움직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은닉 창고에서 발견한 관곡, 매월의 증언, 그리고 수상한 정황들이 모두 최태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홍가로 가자. 오늘 밤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 원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군졸들이 횃불을 들고 홍가를 향해 나아갔지요. 윤대근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장부를 품에 꼭 쥔 채 말입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홍가를 둘러싼 등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함정의 그림자는 드리워졌지만 그 그림자 너머로 진실의 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마루에 묶여있던 홍진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했지요. 최태로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끝까지 저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알 바 아니다. 하지만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최태로의 말에 홍진영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을 말하시는군요. 백성의 양식을 훔쳐 제 배를 불린 자가 무슨 체면을 운운하십니까? 무엇이라? 최태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홍진영은 멈추지 않았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빼돌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말입니다. 입 다물어. 최태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홍진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최태로는 홍진영의 태도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준비해둔 것이 분명했지요. 내가 무엇을 한들 소용없다. 내가 납치를 당했다가 돌아온 여인이라는 소문만 퍼뜨리면 그만이다.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납치당한 것이 아닙니다. 홍진영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곳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숨으면서 당신의 죄를 밝힐 방법을 찾았지요. 장부가 어디 있는지, 은닉 창고가 어디 있는지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최태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아에 증거를 넘겼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로 적어둔 장부의 사본도, 은닉 창고의 위치도 모두 말입니다. 홍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던 것이지요. 윤대근에게 납치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홍가를 빠져나왔고 그 시간 동안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찾으러 올 것을 알았고 그 사이 진실이 드러나길 바랐지요. 최태로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홍가 대문이 크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식 원님이 군졸들을 이끌고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모두 꿇어라. 군졸들의 외침에 홍가의 하인들이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최태로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지요. 박도식 원님은 대청으로 올라와 묶여있는 홍진영을 보았습니다. 부인 무사하시오? 예, 원님, 무사합니다. 원님은 군졸에게 명하여 홍진영의 결박을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태로를 향해 말했지요. 최태로, 너를 조사할 것이 있다. 관아로 가자. 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증거가 있다. 내가 빼돌린 곡식을 발견했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도 있다. 최태로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때 담장 밖에서 윤대근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원님께 바쳤지요. 원님, 이것이 최태로가 곡식을 빼돌린 기록입니다. 박도식 원님은 장부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날짜들이 보였지요. 이것만으로도 최태로의 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태로, 이것을 어찌 설명하겠느냐? 최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땅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홍진영은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윤대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근도 조용히 답례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해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도식 원님이 군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최태로를 결박하고 관아로 압송하라. 그리고 은닉 창고의 곡식을 모두 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군졸들이 최태로를 끌고 나갔습니다. 홍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요.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홍진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요.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끝이 났구나. 홍진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의 결단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관아 대청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홍가의 일이 온 고을에 소문이 퍼졌고 백성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지요. 대청 한가운데에는 최태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윤대근이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홍진영이 자리했습니다. 박도식 원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장부를 펼쳐보았지요. 최태로, 고개를 들어라. 원님의 목소리가 대청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태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초췌함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창고 별감으로 있으면서 관곡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억울합니다, 원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태로가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장부를 들어보이며 말했지요. 이 장부를 보아라. 날짜와 수량이 빼곡히 적혀 있지 않으냐. 이것이 내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겠느냐? 최태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장부는 분명 그의 필적이었습니다. 원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숨겨둔 창고에서 광곡이 발견되었다. 관아에 도장이 찍힌 곡식 자루가 수십 개나 나왔다. 이것도 누명이라 하겠느냐? 대청에 모인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태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지요. 그때 최태로가 홍진령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납치범과 공모한 것입니다. 저 여자가 윤대근과 함께 저를 모함하려 꾸민 일입니다. 원님이 홍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진령은 차분히 일어나 앞으로 나왔지요. 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홍진령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죄를 알고 있었으나 아내의 몸으로 고발할 수 없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찌 감히. 최태로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원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계속 말해보거라. 홍진령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윤대근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창고 일을 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이 곡식을 빼돌린 흔적을 감추려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윤대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진령의 말에 목이 메었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남편의 행적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부를 훔쳐보고 은닉 창고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내놓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대근이 궁지에 몰려 잘못된 선택을 했고 저는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청이 숨죽였습니다. 모두가 홍진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저를 보호해준 윤대근에게 진실을 말했고 함께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가 알려준 곳에서 장부를 찾았고 관아에서도 은닉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죄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진령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윤대근, 내 말도 들어보자. 윤대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님, 소인은 처음에 잘못된 생각을 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오나 홍진령 마님을 만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보았습니다. 소인은 마님을 해친 적이 없으며 다만 진실을 밝히는 것을 도왔을 뿐입니다. 원님은 장부를 다시 펼쳐들고 최태로를 향해 물었습니다. 최태로, 이제 무엇라 하겠느냐? 증거와 증언이 모두 너를 가리키고 있다. 최태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청의 탄식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최태로가 죄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박도식 원님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백성의 양식을 탐한 죄, 죄 없는 이에게 누명을 씌운 죄, 그 대가를 치를지니. 원님의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습니다. 법과 도리가 바로 선 순간이었지요. 최태로는 파직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빼돌린 곡식은 모두 환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백성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정의가 바로 선 것이지요. 그리고 윤대근, 너는 억울함을 풀었으니 다시 떳떳이 살아가거라. 내가 원한다면 관아의 곡식 창고를 돌보는 자리를 주겠다. 황송합니다, 원님. 윤대근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대청의 신문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선 날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고을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최태로는 파직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지요. 홍가의 넓은 집과 땅은 관아로 넘어갔고 환수된 곡식은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관아 앞에는 곡식을 받으려는 백성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한 해 농사가 흉년이어서 많은 이들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구호미가 생긴 것이지요.
이게 다 원님 덕분이지. 그리고 홍가 마님과 윤대근 덕분이기도 하고 백성들은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곡식을 받아갔습니다. 윤대근은 관아의 명을 받아 곡식 나눔을 돕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새로운 자리를 얻은 윤대근이었습니다. 박도식 원님은 약속대로 그에게 관아 공창을 돌보는 일을 맡겼지요. 이제 윤대근은 떳떳이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대근 수고가 많구나. 원님이 곡식 나눔을 살피러 나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원님. 이 모든 것이 원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덕분입니다. 너와 홍진영 마님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영 묻힐 뻔했다. 고맙게 생각한다. 윤대근은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지요. 한편 홍진영은 남편의 죄를 대신하여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홍가의 재산이 몰수되면서 그녀 또한 빈손이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했지요. 마님, 정녕 떠나시렵니까? 여종 매월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야 한다. 남편의 죄로 고통받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구나. 하오나 마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시다고 아내로서 남편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 내 허물이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한다. 홍진영은 매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곳에 남아 새로운 주인을 섬겨라.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 고맙다, 마님. 매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진영은 그런 매월을 다독이며 짐을 꾸렸지요. 며칠 뒤 홍진영은 남쪽 시골로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린 이들을 돌보는 작은 암자가 있었고 홍진영은 그곳에서 병든 이들을 돌보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요. 고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백성들은 받은 곡식으로 겨울을 무사히 넘겼고 봄이 되자 다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윤대근은 성실히 공창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근면함과 정직함은 고을에 소문이 났고 많은 이들이 그를 믿고 따랐지요. 어느 봄날 윤대근은 장터에 볼 일이 있어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장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장터 끝자락을 지나가던 윤대근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한 여인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소박한 옷을 입고 약초를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홍진영이었습니다. 윤대근과 홍진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홍진영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대근도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였지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통했습니다. 서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대근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홍진영도 다시 약초를 손질하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이었지요. 마치 모든 더러움이 씻겨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해친 별감의 이야기,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힌 마님의 이야기, 억울함을 풀고 떳떳한 삶을 되찾은 머슴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권선징악이라 했던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더니 참말이로구나. 그러게 말이야. 하늘이 다 보고 계시는 게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교훈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지요. 바른 길을 걷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것, 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고을을 감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이 맑아진 날이었습니다.